자, 13번째 챕터로 우리 신경인지 장애 얘기를 해볼게요. 자, 신경인지 장애다, 그리고 선망이다.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신경인지 장애를 치매에 준해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얘랑 좀 비교해 가시면서 공부를 좀 해주셔야 돼요. 인지라고 하는 것은 일을 진행하고 유지하고 정보를 이용하기 위한 뇌의 영역이고 판단, 통찰, 통합, 기억 능력을 포함하게 된다. 인지 능력은 의사결정하고 문제 해결하고 환경을 해석하고 새로운 정보를 학습하는 등의 많은 중요한 작업을 하게 된다. 이렇게 봤더니 인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인 능력이다 라는 생각이 들죠. 지적인 능력이 있어야 의사결정도 하고 문제 해결도 하고 환경도 해석할 거 아니에요. 아, 지적 능력이구나. 인지신경장애는 선망, 주요신경인지장애, 경도신경인지장애, 그리고 이들의 병인에 따른 A형의 증후군으로 분리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신경인지장애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원인. 자, 가볍게 봅시다. 알츠하이머 질환이 원인이었어. 전측두엽의 퇴행으로, 루이체 질환으로, 혈관성 질환으로, HIV 감염으로, 파킨슨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다. 그 외 헌팅턴 무도병, 뇌외상, 프리온 질환, 피크병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행동 특성 봅시다. 신경인지 장애란 인지 영역, 즉 복합적인 주의력, 계획관리 조정 능력, 학습, 기억, 언어, 지각, 운동, 사회인지 기능에서 이전보다 감소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복합적인 주의력이 떨어지고 계획관리 조정 능력, 내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수행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학습하는 거 떨어져. 기억 잘 못하죠. 언어를 구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지각, 운동, 사회인지 기능에서 모두 다 떨어지게 됩니다. 자, 경미한 신경인지 장애에서는 독립생활은 가능합니다. 독립적인 일상생활은 가능합니다. 주요 신경인지 장애에서 인지 기능이 많이 떨어져 독립적인 일상생활에서도 장애가 나타나요. 개인적인 위생 이런 거 가능해요. 힘들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언어, 신체적 공격, 야간 배회, 초조, 통제할 수 없는 행동 등을 보여요. 기억장애, 실어증, 실행증, 실인증, 사람 알아보는 거, 물건을 알아보는 거, 계획관리 조정 능력과 같은 인지 기능의 손상을 특징으로 합니다. 자, 치매 생각하면 쉬워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기억장애예요. 가장 두드러지는 초기 증상이다. 기억이 잘 안 나요. 새로운 것을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학습 능력이 떨어져요. 이미 학습한 것에 대해서도 기억을 점차 잊어버립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작화증이라는 개념을 아셔야 돼요. 신경인지장애 환자에게서, 자, 치매 환자에게서 자꾸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게 거짓말이라는 것이 아닌 거죠.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작화증이라는 거죠.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내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불안을 느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 기억을 메꾸기 위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서 말을 만들어내는 거고, 얘는 무의식적인 겁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메우려고 내용을 만들어내는 것,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려는 의도보다는 기억하지 못하는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노력으로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고 보셔야 돼요. 자, 현재 사건에 대한 기억을 보유할 수 없고 과거의 기억을 더 잘 간직하기 때문에 현재 사건을 과거에 두고 과거의 일을 현재에 두게 됩니다. 지금은 잘 기억을 못하고 오히려 옛날에 기억을 훨씬 더 잘해요. 그래서 옛날 일이 지금처럼, 기억하지 못하는 현재를 과거의 일처럼 차츰 진행이 되면서 과거에 집착함으로써 현재에 비효율적으로 기능하게 되고 과거의 것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자, 주의 집중도 어려워집니다. 집중 시간이나 능력이 점차 떨어지면서 더욱 혼란스러워질 거예요. 진압력이 떨어질 거예요. 특히 시간에 대한.
중등도 환자는 시간, 장소, 주요 신경인지 환자는 자신이 누구인지 모를 정도로 진압력이 떨어집니다. 시간부터 떨어지고, 그 다음에 장소 떨어지고, 그 다음에는 나 자신에 대해서까지 진압력이 떨어집니다. 언어 기능 문제. 자, 실어증 나타납니다. 익숙한 물건이나 친한 사람의 이름을 잊어버리는 것으로 시작할 거예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저게 뭐였지? 저게 뭔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니 그거, 저것 이런 대명사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반향어, 말 되풀이증을 보이게 되고 한 가지 생각에 머물러서 대화가 반복적인 양상을 보이는 보속증이 나타나요. 이 생각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이 생각이 표현되는 말, 계속적인 반복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보속증, 불분명하게 발음하다가 결국 언어 기능을 모두 이름으로써 점차 의미 있는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손상되게 됩니다. 대화가 안 된다. 상호작용이 점차적으로 어려워질 겁니다. 자, 운동기능 문제. 실행증으로 옷을 입거나 요리를 하는 자기관리 활동을 잘 하지 못하게 됩니다. 중증 단계에 이르면 걸음을 뗄 수 없게 돼서 안전까지 위협을 받을 수 있고, 실인증, 이름을 잊어버리거나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계획 조정 능력의 결함, 새로운 것에 대해서 학습을 하지 못하고 문제 해결 능력이 저하되고 어떤 계획, 관리 이런 기능에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감정, 기억 문제가 발생하는 초기나 인지 기능이 점차 저하되는 시기에 더욱더 불안해지겠죠. 두려움 느낄 거예요. 그 감정을 제대로 표현해내는 능력도 저하되기 때문에 감정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기분이 불안정해질 거예요. 이유 없이 감정의 폭발을 보이다가 괜찮아지다가 분노와 적대감을 표현하게 될 겁니다. 초조 느낄 수 있겠죠. 그러다가 이 상황이 심해지게 되면 파국까지 가는 거예요. 자, 판단력이 떨어집니다. 지적 능력이 떨어지니 당연히 판단력도 저하될 거예요. 자신의 결함이나 그 위험성을 과소평가하고 자기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안전의 위험성도 높아지죠. 위험한 상황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없고 위험성을 인지조차 하기 어렵다. 현실감이 상실된다. 자, 자가간호 양상의 변화도 나타납니다. 수면 양상이 바뀌어요. 그래서 낮에는 잠을 자고 밤에는 배회해요.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야간 배회, 배고픔이나 갈증도 인지하지 못하게 되고 중증 단계의 경우 음식이나 음료를 섭취하는데도 어려워져요. 요실금, 변실금 나타나게 되고 배설 후 처리도 어려워지죠. 옷 입기, 개인위생, 목욕 등 일상생활 능력이 저하되게 되고 익숙했던 길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집을 못 찾아와서 실종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잖아요. 연속적인 행동도 거의 불가능해 복잡한 운동을 하지 못하고 심해지면 옷이나 수저도 혼자 사용하지 못하게 돼요. 셀프 케어가 전혀 안 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자, 간호 계획과 수행, 약물 치료, 기본적인 병태 생리 과정을 회복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 직접적인 치료 방법은 없어요. 치매에 대한 완벽한 치료제가 아직 없죠. 아세틸콜린, 도파민, 노에피네프린, 세로토닌 등 신경 전달 물질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약물 치료로 아세틸콜린 전구 물질, 콜린성 기량제, 콜린 에스테라제 억제제와 같은 보충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이 신경 전달 물질 감소된 것을 정상치로 올려주기 위한, 얘를 좀 증가시켜주기 위한 약물을 사용할 뿐 완벽한 치료제는 없다. 그래서 나오는 약물들이 있습니다. 자, 안전이 굉장히 중요해지죠.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한 판단력이 없고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망상이나 환각을 적절히 다루면서 동시에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셔야 돼요. 일몰증후군이라는 얘기도 혹시 봐주셔야 됩니다. 신경인지 장애 환자에게 일몰증후군이 나타나는데 이게 뭐냐면 야간에 노인들이 흔히 보이는 졸음, 혼동, 보행장애, 실수로 넘어지는 증상, 야간에
해가 질 때쯤 이러한 증상이 더욱더 많이 나타나더라.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복용 등으로 지나치게 진정되었을 때나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했을 때, 어둡거나 옆에 사람이 없어 외부 자극이 부족할 때 흔히 나타날 수 있어요. 일몰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다. 진압력 유지와 증진. 자, 진압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시간에 대해서, 장소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나까지 그 진압력을 유지시켜 줄 수 있고 증진시켜 줄 수 있는 간호가 필요합니다. 환경 내에서 환자의 기능을 도울 수 있어야 하는데, 시간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장소에 대해서 계속 현실적인 감각을 줘야 돼요. 환자 방문에 크고 선명하게 그 방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 놓는 것도 효과적이고, 자기 이름을 잊어버린 사람에게 자기 이름을 계속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거 효과적이겠죠. 개인 소유물도 오리엔테이션을 줄 수 있는 도구로서 환자에게 구별할 수 있는 감각을 주고 입원 시설에서 자신의 사적 영역을 구별하도록 도움 줄 수 있습니다. 방을 밝게 한다. 방을 어둡게 한다. 자, 신경인지장애 환자의 방에 그들의 수면을 증진하기 위해서 방을 최대한 어둡게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이게 틀리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왠지 수면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어둡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밝게 수면등 간접 조명 켜 주셔야 돼요. 진압력에 도움이 되고 밤 시간대의 초조함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큰 시계, 시간에 대한 진압력을 줄 수 있겠죠. 하루의 날짜가 큰 글씨,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인력 이렇게 써져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거예요. 다른 진압력을 위한 자극을 제공하고 최근의 사건에 흥미를 갖는데 신문이 도움이 됩니다. 신문에는요, 날짜도 있고요, 그때의 사건들도 있어요. 이 현실감을 주기에 너무 좋죠. 신문은 환자에게 창조적인 배출구를 제공하고 환경을 인식하도록 도움을 줄 겁니다. 그룹 모임을 갖는 것이 효과적이고, 이 그룹 모임 안에서 나는 누구고요, 나는 몇 살이고요, 나는 오늘 어떤 일들을 했고요, 이런 일들을 서로 나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 현재 환자의 기능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규칙적인 일상생활의 한계를 정하고 일과를 계획합니다. 이 사람들이 진압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안전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그들이 가만히 있도록 하는 것은 옳지 못하죠. 그들의 기능이 얼마만큼인지를 파악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은 간호예요. 정확하고 간단하게 일을 시행하되 고정적인 일을 주도록 합니다. 새로운 것을 학습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떨어집니다. 새로운 것을 학습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이 사람들에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익숙한 일들을 잘 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도록 함으로써 이 일에 대한 기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해요. 계획을 세밀하게 작성해주고 새로운 경험에서는 서서히 직면하도록 하고 사력 있게 보호하고 환자가 요구하는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필요 이상의 도움을 주지 않도록 합니다. 기능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해줘야 돼요. 오히려 환자의 자존심, 자립심을 저하시킬 수 있고 재활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자, 환자가 잘못 지각해서 생기는 부적응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다른 환자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담담한 태도로 수정해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런 신경인지장애 환자와 어떻게 의사소통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인가? 자기소개 먼저 하자. 간호사가 자기소개 먼저 하고 긍정적인 태도, 공감, 온정, 돌봄의 자세로 환자에게 다가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환자를 길게 만나는 것보다는 자주 짧게 만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환자를 자극하는 것보다는 낮고 분명한 음성으로 차분히 말할 수 있도록 한 번에 한 가지 질문, 간단 명료하게. 의사소통 능력이 떨어져 있어요. 집중력 떨어져 있다고요. 그러니 간단 명료하게, 그리고 대명사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화의 해석의 오류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거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물건이나 어떤 사람에 대한 그 명칭들의 기억이 잘 안 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 물건이나 사람에 대한 이름을 얘기해 줌으로 인해서 현실감을 한 번 더 줄 수 있다고요. 진압력에 도움이 된다고요. 언어의 능력에도 도움이 되겠죠.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단어 말하지 않기, 혼돈 감소시키기, 추상적인 단어 좋아요? 그런 능력이 떨어집니다. 구체적인 언어 사용하고요. 구체적인 생각이나 설명을 하도록 합니다. 복잡한 선택, 복잡한 의사결정 좋지 않습니다. 간단한 예, 아니요. 사실 우리가 대부분의 정신간호학에서 대상자와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개방적인 질문을 해서 그들의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폐쇄적인 대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리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경인지장애 환자, 혼란스러운 환자, 이런 경우에는 예, 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는 폐쇄적인 질문이 도움이 돼요. 환자가 개별적으로 한 번에 한 가지씩 수행하도록 격려하고 안심할 수 있는 태도로 공감하고 수용해주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면 환자가 불안하죠. 좌절하게 됩니다. 가능한 한 대화의 초점은 환자가 시작하는 주제에 남아있는 기억을 이용해 이야기 나누면서 현실감 가지도록 하지만 환자의 자존심, 불안정한 감정은 당연히 자극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잘못을 지각할 때는 부드럽고 타협적으로 다루도록 하고 그림이나 음악, 환자에게 도움이 되겠죠. 그들의 기억을 이끌어낼 수 있는 데 도움이 되고 초조해할 때 자극을 줄이고 오락, 기분 전환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간호사의 적절한 유머와 융통성은 환자가 속해 있는 환경에서 적절히 기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건설적인 대처 행동의 강화. 부적절한 행동을 보이는 대로 해석하지 말고 부적절한 행동을 보이는 대로 해석하지 말고 환자가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이구나. 그들이 이야기를 지어내도 왜 저 환자는 거짓말을 하고 그래?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생각이 나지 않는 그 시간을 메꾸기 위해서 환자가 굉장히 노력하고 있구나. 지금 불안을 느끼고 있구나. 그것을 이해해 주시라고요. 부적절한 대처 행동에 내재되어 있는 불안의 원인을 밝혀내고 이게 원인이에요. 경감시키도록 노력해줍니다. 환자가 결함 속에서도 어느 정도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데 중점을 두고 배회 행동 관리. 환자가 배회를 하는데 밤에 배회를 해요. 야간 배회가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근데 이렇게 밤에 계속 배회를 하면 위험하죠, 일단. 안전에 위험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못하게 한다? 그것도 옳지 않다고요. 그러면 할 수 있도록 허용은 해주되 안전한 상황에서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주는 것이 좋다. 자, 가족 및 지역사회 중재. 신경인지 장애 환자를 돌보는 사람을 지지해준다. 이게 낫는 질병이 아니잖아요. 한번 시작되면 죽을 때까지 계속 이 병이 진행되게 되죠. 근데 아파서 사망하는 질환이 아니란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신경인지 장애가 점점 나빠질 텐데 이것을 지지해주고 돌봐주는 가족들 분명히 힘들 겁니다. 지지간호 필요해요. 두 번째, 선망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선망은 혼돈과 유사하지만 심한 과다 행동, 환각, 초조함 등을 특징으로 하고 주요 신경인지 장애와 달리 회복이 가능합니다. 회복이 가능하지 않고 계속 점차적으로 나빠진다라고 얘기했어요. 만성적이고 진행적입니다. 하지만 선망은요. 신경인지 장애에 문제가 생기긴 하지만 정상 상태로,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역시 큰 차이점이죠. 중독에 의해서 어떤 물질에 대한, 약물에 대한 중독에 의해서 선망이 나타날 수 있고요. 두개골 감염이나
계통적인 감염, 이런 감염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뇌 외상, 대사장애, 내분비장애, 영양장애, 두개강내, 종양, 알코올, 약물 중독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다. 자, 행동 특성. 선망은 인지 변화에 의해서 수반되는 의식장애와 관련된 증후군으로서 포인트 잡아요. 단기간 진행돼요. 그리고 하루 동안에도 변동이 굉장히 심합니다. 안절부절 못하고 과다 행동 보이고 초조감 느끼고 긴장성 혼미와 같은 정신 운동의 지연을 보이기도 하면서 공포, 불안, 초조, 우울, 분노, 무감동 등이 나타나 감정의 변화가 매우 빠르고 갑자기 예기치 않게 공격하고 극단적인 감정을 보입니다. 감정이 진짜 불안정해요. 착각, 환각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착각, 환각이 나타나기 때문에 더욱더 위험한 거죠. 하루 중에도 변동이 굉장히 심하고 감정의 변동도 심하고 착각도 나타나고 환각도 나타나고 착각과 환각에 대해서 우리 차이점을 봤어요. 전기 코드를 보고 뱀으로 착각하는 거지 환각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오해할 소지가 있는 대사물이 있잖아요. 얘를 잘못 인식한 거예요. 얘로 잘못 인식한 것이다. 대사물이 있다. 아무도 없다. 대사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뭔가를 봤다. 그럼 얘는 환각인 거예요. 기출된 바 있거든요. 예시를 통해서. 자, 이렇게 내 남편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요. 내 남편이요. 이런 상황에서 정의 코드를 뱀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거는요. 뭐라고 하는데요? 기입형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을 좀 해두셔야 돼요. 자, 의식의 혼탁, 주의력, 집중력, 지각의 장애가 생겨서 착각, 환각, 해석의 착오를 보이고 기억력, 진압력의 장애와 각성, 감퇴, 불면, 감각 장애가 나타납니다. 신경, 인지 장애, 그러니까 인지 능력의 전반적인 문제가 나타나죠. 진압력 중에 시간에 대한 장애가 있고요. 기억력 중에는 최근 기억의 장애, 특히 즉각적인 회상의 결함을 보입니다. 지금 현재의 기억 결함을 가지고 있다. 장애는 주간보다 야간에 더 심하게 의식 수준의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깨어 있거나 일반적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가학성 상태. 진짜 신기하죠? 의식 수준의 변화가 있는데 질문에는 대답할 수 있어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야간에 심하고 의식 수준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런데 각성 상태고 선망 상태로 들어가기 전에 전구 증상이 있습니다. 불안, 초조, 청각 자극에 대한 과민함, 불면증, 야간에 꾸는 생생한 꿈, 일시적이면서 선명한 환시, 밤이 되면 완연한 선망이 나타나게 됩니다. 선망이 나타나게 돼요. 밤에 초조하고 잠 못 자고 낮에는 졸고 수면에 문제가 생기겠죠. 불면증이 현저해지고요. 환각과 망상이 행동을 지배하게 되고 이러한 상태가 진행되기 때문에 따라 진압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안절부절 못하면서 경련, 의식 감퇴, 그리고 전체적인 활동이 저하되면서 혼미해지다가 혼수 상태로 빠지게 돼요. 선망, 우울, 신경인지장애. 우리 우울 공부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우울의 한 증상으로 치매 같은 증상이 나타나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가성 치매 증상이 나타나 얘기를 했어요. 특히 노인에게서 많죠. 노인에게서 우울증에 의한 증상으로 인지장애가 나타나는 건데 이것을 치매라고 착각하기도 한다고요. 근데 지금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만연화되어 있고 젊은 사람에게서도 많이 나타나고 그래서 젊은 사람에게서도 치매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치매가 아니라 신경인지 장애가 아니라 가성 치매라고요. 그래서 우울까지 같이 비교해서 볼 겁니다. 선망은요, 갑작스럽게 발병을 해요. 급성이고요. 얘는 잠행성으로 발병합니다. 천천히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겁니다. 다양하고요. 질병의 진행이 스스로 멈추고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화될 수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죠. 의식 수준, 기복이 심해요.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진압력,
상실합니다. 상실할 수 있어요? 상실해요. 감정 기복이 있고요. 우울과 관련이 돼 있잖아요. 슬프고 우울하고 걱정되고 죄의식이 있고, 후기에는 무감동, 주의력 손상됩니다. 지금 환각이 나타나고 착각이 나타나고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데 당연히 주의력이 손상되죠. 주의 집중 장애가 나타나고 한 가지 일에 오랫동안 주의 집중할 수도 있긴 하고, 장애, 수면이 과다되거나 불면되거나 우울의 특징이잖아요. 보통은 정상입니다. 흥분하고요. 얘는 피로, 무감정, 드물게 흥분입니다. 사실 얘가 더 많죠. 무기력해지거든요. 초조, 흥분, 무감동, 방황, 기억 손상됩니다. 특히 최근 기억이 손상이 돼요. 매일매일 다르고요. 기억이 느리고요. 특히 단기 기억에 결함이 있고 저장이 안 되고 손상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기억에 손상이 있죠. 판단 제대로 못하죠. 사고 내용, 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합리적이지 않고요. 부정적이고 건강염려, 편집, 죽음에 관한 생각을 합니다. 우울에서의 자살사고, 분열되고요. 망상, 편집증적인 증상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순간에는 통찰력이 있겠죠. 정상과 이 선망 상태가 하루에도 여러 번 나타났다가 안 나타났다가 할 수 있다고요. 손상되고요. 없습니다. 비교를 좀 해주셔야 돼요. 자, 간호계획과 수행. 우선 원인을 치료함으로써 가능하다. 지금 선망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이 있었어요. 원인에 의해서 약물 중독과 같은 또는 감염과 같은 그런 원인이 있었다고요. 그 원인에 의해서 선망이 나타나는 거라면 그 원인을 제거해주면 되죠. 급성 선망 상태에서 간호는 안전하고 치료적인 환경을 유지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약물 사용할 수 있고요. 선택적 치료할 수 있습니다. 환자에 따라, 환자의 지금 증상에 따라, 상황에 따라 우리는 치료하면 되고요. 안전. 환각이 나타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안전간호 해야죠. 억제대. 만일 환자가 정맥주사줄이나 카테터를 빼려 하거나 초조해 한다면 신체적 억제대를 쓸 수 있긴 하지만 이 억제대가 오히려 환자에게 또 다른 위험성을 가지고 온다면 이거는 안 돼요. 지금 전기 코드를 뱀으로 착각하고 환각이 있잖아요. 그럼 이 억제되는 상황이 이 환자에게는 더 큰 문제점을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두려움이나 위협적인 느낌을 더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사력 있게 사용해야 한다. 진압력이 없는 환자, 절대로 혼자 둬서는 안 되죠. 신체 간호, 생명을 유지하는 간호를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진압력이 없거나 초조해서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도 충족할 수 없다면 이러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간호가 계획되어야 합니다. 자, 영양, 고열량 음식, 비타민 섭취, 적당한 음식, 탈수 예방하기 위해서 수분 주고 정맥요법으로 영양과 체액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억제대를 사용 잘 해서 사력 있게 주의 깊게 사용을 잘 해서 아이오 체크해야겠어요. 수면 부족은 이미 존재하는 인지 기능 손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중재가 필요합니다. 자, 감염. 환자의 운동량 증가에 따라 땀을 흘리면서 감염의 위험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적당히 환기시키고 실내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시켜주고 구강위생, 개인위생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 혼란 상태에서의 관리. 진압력이 없다면 환자는 밝은 방, 어두운 방에서 그림자를 보고 착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둡게 하지 말라고요. 선망 상태에서 환시는 매우 위협적이어서 환자는 도망가려 하고 심지어 창문에서 뛰어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안전에 대해서 정말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돼요. 안전 스크린 필요하고 다칠 위험이 있는 물건, 기구 최소화하고 환시로 두려워하는 환자에게 현실에 대한 인식을 계속 제공할 수 있는 대화, 질병에 걸려서 입원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서 통찰력을 줄 수 있도록, 현실감을 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안심시킬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자, 치료적 환경을 유지하자, 자극 감소시키자. 선망과 같은 상황에서 자극은 무조건 감소해요.
큰 변화와 자극이 없도록 병실 조용하게, 외부 자극 줄이기 위해서 낯선 사람 제한하고, 환자를 적절히 돌볼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만, 그리고 익숙한 사람만. 선망 환자는 쉽게 놀라고 갑자기 접근하거나 알지 못하는 일이 생길수록 두려움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간호는 대상자에게 미리 설명해주고 협조를 얻은 다음에 수행하고, 환자를 과도하게 다루거나 움직이게 하는 것은 피해 주셔야 돼요. 이를 통해 자극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가능한 한 모든 처치와 치료를 한 번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치료를 한 번에 여러 번 보면서 여러 번 자극시키지 말라고요. 자, 글자가 불명한 시계 달력, 진압력, 기억력 왜곡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환각을 보이는 경우 타인의 실제적인 상호작용이나 간단한 활동을 하도록 해서 현실 적응을 돕도록 하고, 회복될 때까지 제한된 사람과 접촉하도록 하다가 익숙하고, 그죠? 자극하지 않는 최소한의 사람들만 급성기가 지난 후 점차 집단 활동에 참여하도록 격려하고 대인관계를 넓혔습니다. 어쨌든 다시 원래 생활로 돌아가기 위한 그런 기간도 필요하잖아요.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도 필요하니까요. 선망 환자와의 의사소통, 의식의 혼탁으로 인한 진압력이나 기억력의 장애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확고하고 긍정적인 태도로 안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압력이 저하됐다면 반복적이고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 알려주고, 가능한 명료하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용어로 대화하셔야 돼요. 항상 대상자의 이름을 불러주기, 그래서 자신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기. 재훈련, 환자가 개인적인 감정에 대처하고 정보를 이해할 때까지 여러 번 반복해서 교육하고, 사고 과정에 문제가 남아있는 환자에게 책자가 도움이 되고 반복해서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